안녕하세요 유튜브 지식 시청자 여러분, 젠레스 밀린 이벤트를 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토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 녹화를 켠 상태입니다. 뭐야, 모르드 이걸 그냥 두진 않을 거지? 당연하지. 로프꾼 드디어 왔네. 와서 카이사를 좀 말려봐. 네가 카이사르 대장이 지목한 로프꾼이냐? 누군데 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분은 또 누구세요? 심각한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아, 미안. 이쪽은 바이크족 연합 사람이야. 카이사르가 지금 바이크족 연합의 오버로드라 그쪽 일도 봐줘야 하거든. 공동에서 일을 이거요? 처리하면 어찌됐든 메인 스토리는 아니고 로프꾼이 캐릭터 개인 이분 스토리. 직접 말하는 근데 거야. 봐야 되나봐. 그날은 비가 거세게 내렸지. 갱단원이 1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군. 반면 내게는 화물 차량 한 대와 이 두 주먹, 그리고 근데 바이크 젠레스가 좀 3명의 스크립트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방송에서 하기에는 모서리만 읽어야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아. 바이크족의 사전에 후퇴란 단어는 없다. 전투, 오로지 전투뿐. 일격, 단 일격으로 충분했어. 뭐라는 거야? 단 일격에 갱단은 100명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요? 단 일격에 갱단원 100명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요? 벨로 했으면 좀 나았을까? 바닥에 쓰러졌지. 이어지는 발길질에 30m는 좋게 골랐어. 그렇군. 근데 왜 뿌듯해? 걔 털려다니고. 오버로드가 갱단원들 처리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쪽 바이크족 사람들이 칼리돈의 자손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당신을 보냈다는 거죠? 오버로드가 공동의 갱단원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개 같은 강도놈들 절대 용서 못해. 개족 같은 강도놈들이란 거겠지? 우리 바이크족을 말이야. 카이사르 대장, 새로운 오버로드로서 갱단 녀석들을 혼내줄 거지? 그야 물론이지. 카이사르, 저런 말에 자극받지 말라니까. 공동의 갱단이 우리 바이크족 연합의 운송업을 방해하고 있잖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역시 오버로드야. 이렇게 나와야지. 대장을 따르길 정말 잘했다니까. 로프꾼, 카이사르 대장이 그 같은 녀석들에게 한 방 먹이는 멋진 모습을 꼭 기록하도록 해. 모든 바이크족에게 바이크족의 기계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니, 카이사르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하지. 뭐? 목청 큰 친구가 직접 부탁하러 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절해? 보스는 칼리돈의 자손을 이끄는 리더이자 바이크족 연맹의 오버로드야.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지. 아랫사람에게 일을 미루면 오버로드의 체면이 안 서지 않을까? 로프꾼, 넌 어떻게 생각해? 로프군, 난 저 목청 큰 녀석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아까부터 계속 카이사르를 끌어들이려고 하더라. 내가 라이터 씨랑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 볼게요. 라이터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라이터 씨랑 가서 저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볼게요. 상대가 진짜 까다로운 녀석들이면 그때 카이사르 씨가 나서는 건 어때요? 로프꾼의 의견도 그렇다면 그래, 그러자. 대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거야? 그 갱단 놈들 수가 압도적이던데. 어이, 지금 우리 칼리돈의 자손의 빨간 스카프를 얕보는 거야? 됐어, 보스. 사람은 겸손해야지. 갑자기 겸손이요? 갑자기 겸손이라니. 그냥 멋있는 척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또 진세를 쳐야겠네. 혼자 가도 괜찮아요? 무슨 상황인지 살펴볼게. 상황을 알아보는 단계에서 해결되는 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공돈의 갱단은 보통 바이크족 연합에 손을 뻗지 않아. 최근에 오버로드가 바뀌기도 했으니 그 트롤들이 어떤 갱단이 멍청한 짓을 꾸몄을지도 모르지. 라이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국판은 카이사르인데 일본판이나 그런 데는 시저라 부르더라 그냥. 버니스다. 누가 멍청한 짓을 하는데 라이터. 너 가서 봐도 돼? 사진 찍고 싶은데 영상으로 찍어서 로프꾼에 팔면 임대 수익은 나눠줄 거지. 역시 버니스다. 코미디로 봐야 하나 액션으로 봐야 하나? 너희 가게엔 어떤 장르가 잘 팔려? 코미디요. 버니스 네 새로운 연료 레시피는 해결했어?
아니 그럴 리가. 파이커가 눈이 빠져라 새로운 레시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 기대가 날 너머로 짓누른달까. 누가 뒤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되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 그래서 영감을 찾으러 나왔지. 로프꾼도 여기 있는 거 보면 둘이서 공동이라도 가려고 뭐 좀 처리할 일이 있어. 또 라이터의 비밀 업무인 건가? 이번엔 아니야. 카이사르도 알고 있고. 비밀 업무는 아니에요. 역시 로프꾼밖에 없다니까. 내 새로운 연료 레시피에 네 이름 제2의 창작자로 올려줄게. 난 동의한 적 없는데. 뭉쳐 큰 친구가 그랬는데 적이 엄청 많대요. 이렇게 하자 버니스. 넌 로프꾼의 방부를 지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널 부를게. 어때? 좋아. 잠깐 나 가서 카메라 좀 가져올게. 예스가 시각 기록을 저장할 거예요. 대체 여기 왜 필요한데? 전투하기. 모래, 뜨거운 바람, 갱단, 보물, 외환선의 소라는 단 일각 멈추는 법이 없다. 그 안에 휘말린 빨간 스카프와 로프꾼.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적을 상대해야 할까. 콘텐츠 규칙, 챔피언의 기술. 특수 에피소드 들불의 무법자 이벤트에선 스테이지마다 각기 다른 맞춤 버프 효과와 챔피언 기술을 제공합니다. 선행 스테이지의 챔피언 기술은 자동으로 수속 스테이지에 개송됩니다. 쉬운 모드, 추적. 모드에선 전투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한정 시간 안에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됩니다. 어려운 모드, 승리. 승리 모드는 타임 어택 도전입니다. 승리 모드 스테이지에서는 각기 다른 열기 옵션을 제공하며 최소 한 개의 열기 옵션을 선택해야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안에 지정된 전투 점수를 획득해야 도전이 완료됩니다. 열기 옵션은 추가로 점수 배포 배율을 제공합니다. 무한 모드, 끝나지 않는 정오. 특수한 도전 스테이지입니다. 각기 다른 열기 옵션을 제공하며 최소 한 개의 열기 옵션을 선택해야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정의 적을 처치하면 도전 시간 연장하여 더 높은 전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대요. 추적. 특수 에피소드 관련된 정보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테마 메커니즘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3분 안에 라이터의 피해가 대폭 증가한다. 극한 협동 시장 시 극한 협동은 또 뭔데? 안녕하세요. 테마 메커니즘 외에도 다양한 도전 조건을 써 있어가지고 출전 캐릭터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캐릭터 한 명을 출전시켜봐요. 같이 불타보자. 네? 승리 규칙 1. 강자에게 강하다. 승리 규칙 2. 관중을 보지 않는다. 승리 규칙 3. 자신을 잊는다. 메커니즘 튜토리얼 방금 받고. 아무튼 클리어 보상으로 메달을 먹어야 되니까 스토리를 볼 수밖에 없네. 결국엔. 극한 협동. 캐릭터 교체를 누르면 지원 캐릭터를 소환해 협동 공격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작은 캐릭터의 현재 동작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협동 공격은 8초의 재작용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캐릭터 공격을 받기 직전에 협동 공격하면 극한 협동을 발견해 더 강한 효과를 획득합니다. 테마 메커니즘 라이터의 피해가 대폭 증가합니다. 극한 협동 시정 시 극한 시야를 발동합니다. 이게 그 목청 큰 친구가 말한 압도적인 수라구나. 확실히 적지는 않긴 한데 하나같이 약하네. 라이터 모션은 잘 짜놨다. 극한 협동 어떻게 하라고? 내려보는 데스. 이렇게? 이게 극한 협동이야? 소류캔! 다들 똑똑히 봤지? 뭔가 차지 옵션 같은 거 없나? 이게 이 게임의 겁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신캐릭터가 나오면은 그 신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요. 좀 상세한 메커니즘을 알려줘야지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 아니면 무슨 막 잼잼 펀치 이딴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 게이지는 왜 줄어든 거지? 이거를 연타를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구나. 다들 똑똑히 봤지? 열기는 어떻게 채우는데?
좀 대기하다 정보가 풀리면 뽑아내냐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디 커뮤니티에서 가이드글 같은 거 올라오면은 그걸 한번 쫙 정독해야 되긴 함. 카이사르도 되게 쓰잘데없는 막그 어떤 자세에서는 방패를 내밀고 있는데 그때 공격을 받으면 방어 모션으로 들어간다 막 이런 게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인게임에서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카이사르 엽전 뭐냐고. 그러게 로프권 어딘가 이상해. 전투는 순조로웠잖아요. 외연선 갱단과는 몇 번 싸워봤지만 방금 그 갱단은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실력으로 오버로드가 바뀐 틈을 노려 손을 피울 생각을 하다니. 원래 약한 녀석들이 메타 인지가 부족하죠. 그들이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아. 다시 그 목청 큰 녀석은 찾아가서 뭐 더 알아볼 게 없는지 털어내려고 했는데 그 녀석은 바이크족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다고 말쌈들이 알려줬어. 빅데디에게 그 바이크족의 무드머리에게 연락을 부탁했는데 의뢰를 받아 공동에 들어가서 연락이 안 된대. 정보가 일치하긴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군요. 내 집값 일꾼이지만 계속 조사하려면 두 가지 방향을 파야 할 것 같아. 하나는 목청 큰 녀석의 의도야. 그 녀석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계속 카이사르가 나서도록 유도했어. 만약 이 일의 목적이 카이사르를 하면 카이사르가 나타나면 상대의 속셈을 드러낼지도 몰라. 두 번째는 그 정유공장이야. 오늘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갱단 녀석들 보이자마자 바로 사라지더라고. 정유공장의 지름길에 익숙할 리가 없는데 만약 그곳이 그 녀석들의 거점이란 분명 단서를 남겼을 거야. 내일 나랑 다시 조사해볼래? 상대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거죠. 상대가 카이사르를 매복시킬 계획이라면요. 기회를 주지 말자고. 내일도 내가 앞장설게. 카이사르는 오늘 너랑 버니스가 협력한 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 보스한테 후방 지원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 성격이에. 저한테 맡겨주세요. 확실히 네 말이라면 들을 거야. 내일 여기서 만나자. 부탁할게. 로프콘. 라이터가 다음날 만날 시각을 확인하고 버니스의 행방을 물어봤다. 예스가 기록한 시각 기록을 버니스에게 전해줘야 하니까. 라이터가 말없이 나를 막아선다. 선글라스 쓰고 있으니 민망해하는 걸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대여비를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딱히 거절하지 않았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귀중한 빨간 스카프에 전투 기록을 가지고 쉬러 간다. 외환선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조용한 것 같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라이터와 카이사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다. 어제 있었던 일은 대충이래. 그러니까 그 목적한 녀석이 사기꾼이라고? 확실하진 않아. 의심이 된다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어제 그 녀석이 했던 말도 단순히 그냥 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잖아. 그럼 그냥 내가 나서면 되지. 새로운 오버로드인 나한테 도전하고 싶은 녀석이 있다면 나도 피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 녀석들의 매복을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 보스 정말 오버로드에게 도전하는 게 목적이라면 있는 힘껏 소란을 피우지 않았겠어? 그렇지 않으면 도전하는 의미가 없잖아. 방금 말했듯이 보스는 오늘 나랑 정유공장에 가서 얼굴만 살짝 내미는 거야. 녀석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 다음 일은 나한테 맡겨. 로프건 라이트 이 녀석 왠지 나를 갱단 팬미팅의 아이돌로 보고 있다고요? 로프건 너 나 도와주러 온 거 맞지? 하지만 라이터 씨이 많이 맞아요. 카이사르 씨가 강한 건 맞지만 폼페이 씨도 강했잖아요. 아니 잠깐 지금 내가 루시우스라는 거야? 로프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난 네 방부랑 함께 후방에서 라이터를 지원할게. 이러면 됐지? 이해심이 만내라는 표현을 카이사르한테 쓰고 싶은 날이 올 줄이야. 운주라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죠. 그것도 무슨 비디오에 나오는 대사 같은 거야? 일리가 있어. 아무튼 카이사르도 동의했으니까 로프콘이 준비되면 바로 출발하자. 다시 가서 그 정유 공장을 확인해보는 거야. 전투 하기. 왕과 춤을. 아니 좀 그 캐릭터가 어떤지를 좀 보여줘. 체험 캐릭터를 고르게 해주지 말고 출전 캐릭터의 능력치를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진짜 개같은 게임. 원래 그 미야비 같은 애들도 저렇게 그 저번에 이벤트에서 혼자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미야비 스킬을 설명을 보면은 강화 스킬을 쓸 때 특수 스킬 변천에 빠른 변천을 시작하는 동안 적의 공격을 가드할 수 있다 막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3타나 4타째, 5타째 일반 공격에서 스킬을 쓰면은 빠른 변천이라고 해가지고 자세 바꾸는 게 빨리 나가는데 그거 하는 도중에 공격이 들어오면은 가드가 됨. 이게 나름 미야비 운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꽤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인게임에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주잖아. 그냥 뭔 스킬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이런 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어. 직접 이 캐릭터 뽑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저기 튜토리얼 들어보면. 근데 튜토리얼에 안 뽑은 캐릭터는 없지 않나? 아무튼 좀 그럼.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기본 훈련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돼. 에이전트 적응 연습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적응 연습 라이터 잠겨 있잖아. 체험에서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돌아가는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원신도 그랬던 것 같아. 데디도 흐뭇해야겠군. 인사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싸우려고? 같이 불타보자. 나 버니스 해놓고. 프리지 원석으로 일반적 적을 5개 처치하면 라이터는 10초 동안 프리지 상태에서 진입해 높은 버프 효과를 획득합니다. 해당 상태에서 적을 3개를 처치할 때마다 프리지가 아니고 프렌지였구나. 2로 봤네. 추가로 5초 연장됩니다. 일반적 고급 형태의 1기를 처치하는 것은 2기 처치하는 것과 동일하며 정해적 1기 처치하는 것은 5기를 처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프렌지 상태에서는 HP가 일정 비율 미만인 적을 즉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우와, 사람이 엄청 많네. 그치만 너무 약한데. 이 정도로 나를 뒤집으려고 한 거야? 합사는 걸. 해병이야.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제작할까요? 높군. 저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지도인가? 내가 지금 프렌지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는 거지? 합사는 걸. 뜨네.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제작할까요? 흥미롭네. 똑똑히 봐라. 자제해 버니스. 왜 안 나가? 다들 똑똑히 봤지? 합사는 걸.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제작할까요? 아마 이 연타가 저 게이지를 깎아먹는 그건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얼굴 밑에 있는 게이지는 뭐에 대한 게이지일까요? 완료. 이 지도는 엄청 낯이 있네. 이거 새로운 바이크 쪽 연합이 개정한 노선 아니야? 루시 거랑 좀 다르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어. 그뿐만 아니야. 보스 이걸 좀 봐. 붉은 선으로 표시한 도로는 전에 그 목션 큰 녀석이 습격을 당했다고 했던 곳이야. 지금 보니까 카이사르가 둘이네. 원래 Y즈여야겠지. 그럼 거짓말이 아니었던 건가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네. 만약 갱단연합의 운송 차량을 습격하는 것이 카이사르를 정유공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거짓 정보였을 뿐이라면 굳이 이런 지도까지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 도로 근처는 지형이 복잡해서 확실히 갱단이 뭔가를 꾸미기에 적합한 곳이야. 이제 마무리해도 돼요? 이제 될 것 같네. 오늘 적당히 교훈을 줬으니까 한동안 연합에 손대지 못할 거야. 라이터 가서 가서 파이퍼랑 같이 그 노선의 최근 운송 일정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보스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예, 그 녀석들이 지도를 사용했다는 건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니까. 게다가 자꾸 정밀 공장의 녀석들이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 녀석들이 쓸만한 놈들을 다른 곳에 심어둔 거라면? 알았어 보스. 그래서 파이퍼랑 같이 그 도를 확인해 볼게. 로봇건 조금 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돈만 주신다면 괜찮죠. 좋아, 내일은 파이퍼를 부를 테니까 블레이즈우드 마을에 늘 보던 곳에서 보자. 하루 지났어? 라이터와 파이퍼 만나기. 마침 로봇건도 왔으니까 파이퍼 네가 설명해봐. 그리 복잡하진 않은데 라이터가 물어본 그 노선은 바이크족 연합이 다니는 구간이 맞아. 하지만 그 노선은 공동을 지나야 해서 급한 건이나 공동물자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그 노선으로 다니진 않지.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 반드시 거길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없어. 적어도 바이크족 연합 내부엔. 왜 눈살을 찌푸리는 거야 라이터?
아무튼 그럼 노프콘 끌고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난 그럼 좀 더 자러 가야겠어. 뭐라고? 안 간다고? 공동에 들어가서 크게 한바탕 하는 거 아니었어? 거기 공짜 관역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고 했잖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번에 새로운 연료 레시피 실전에서 연소 효율을 테스트해봐야 하는데. 파이퍼, 너도 새로운 연료 레시피 지분 있잖아. 제2의 창작자가 저인 그 레시피 말인가요? 응, 그거. 라이터의 임무잖아. 라이터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자.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며칠 뒤 오소리 마을에 들를 건데 낡은 잡지 몇 권 가져다 줄까? 그럼 좋지.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전투하기. 연료의 전설. 같이 불타보자. 이게 그 목청 큰 친구가 말한 압도적인 수로. 확실히 적지는 않긴 한데 하나가 좀 나 몰랐는데 그냥 평타 버튼 누르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평타 나가네. 굳이 연타할 필요가 없었네요. 근데 연타하는 게 좀 더 재밌긴 해. 일부러 주먹 쓰는 캐릭이니까 그런 느낌 내려고 일부러 횡스크롤로 한 거 아닐까? 한 번 더 눌러야 되는데 자꾸 한 번만 누르면 안 돼. 안 나가. 완료. 최소 한 개의 열기 버프를 선택해 제한시간 안에 지정된 점수를 획득해 스테이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열기 버프 한 개마다 획득하는 점수가 추가로 1.5배율을 제공합니다. 일반적 적치시 100점, 고급 형태 150점, 정예 500점, 극한의 피 50점, 종결의 일격 100점. 얘는 왜 또 윤이야? 방금 깬 거 아니었어? 내가 방금 깬 게 뭐야? 나 설마 이거를 한 번 더 한 건가? 황야 주사를? 그런가 보네. 어쩐지 왜 파이퍼가 없나 했더니 이상한 거 깨고 앉았었잖아. 라이터가 프렌지 상태일 때 8초 안에 적을 5개 처치하면 풀 프렌지 상태의 집에 더욱 강력한 버프 효과를 획득합니다. 풀 프렌지래.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풀 프렌지 상태에서 라이터의 치명타 확률 및 치명타 피해가 대폭 증가하고 사기 자동 회복 속도가 기존의 200%까지 증가합니다. 사기가 저 체력 밑에 있는 게이지겠지 아마? 뭐 알려줘야 말이지. 아니스, 적당히 놀아야 해.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가소롭군.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들 똑똑히 봤지? 가소롭군.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갑에 불 들어오네. 갱단 녀석. 어제랑 좀 달라요.
아니에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을 자성할까요? 완료. 눈치챘어? 뭘요? 라이터가 싸울 때 뭐라고 중얼거렸더라. 도로의 강도들이 전에 조사하고 있었던 놈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 다 거기서 거긴 오합지졸이라고 하지만 갱단에 따라 제각기 자기 색깔은 갖고 있어. 사용하는 무기라든가 주고받는 구호라든가 자주 쓰는 전략 전술이라든가. 전에 정의공장에서 만난 갱단이 이 도로에 사람을 붙인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만난 놈들은 처음부터 느낌이 달랐어. 전에 정의공장에서 주랭랑 친 쫄보들보다 훨씬 더 오만방자했어. 같은 패거리가 아닌 것 같아. 왜 이 도로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패거리였어? 우리를 보면 못 참는 착한 사람 체질이 이런 건가? 가는 곳마다 갱단이 들러붙네. 착한 사람 체질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외환선에 벌어지는 일들은 간단해. 결국엔 다 이익 때문이잖아. 두 패거리가 동시에 이 도로에 눈독을 들였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정유공장으로 유인한 건 서로 제거하는 무기로 이용하기 위한 걸 테지. 아, 그런 거였구나. 라이터는 이런 일에 되게 익숙한가 봐. 바로 알아차리네. 많이 보고 들었을 뿐이야. 골드 패션? 아, 그렇네. 가슴팍에 박혀있네요. 우리가 정유공장의 그 지도를 찾을 줄 모르고 강도놈들이 제 무덤을 판 거지. 칼리돈의 자손을 봉인이들 구역에 불러들였으니까. 내 말 맞지? 지금으로선 그런 거 같아. 지금 의문인 건 왜 동시에 두 갱단이 이 도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퍼, 요즘 연합엔 꼭 이곳에 지나야 하는 물건이 없다고 했지. 응, 내가 운송 관련된 일을 잘못 기억했을 리 없어. 그들의 목적이 뭐든 아직 손에 넣지 못했겠지?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 이 도로 근처에 버려진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갱단 녀석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자세한 위치는 낡은 지도를 확인해봐야 해. 나도 외환선에 떠도는 소문은 없는지 알아볼게. 갱단이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저도 수소문해볼게요. 고마워, 로프꾼. 갱단을 처리하는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엮여있을 줄이야. 라이터 씨와의 협력은 재밌네요. 천만에. 그럼 내일도 여기 만나자. 휴식 장소로 돌아온다. 파이톤으로서 나도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가 있긴 한데 바쁘게 움직임 덕분에 수학이 있었다. 통신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약속 시간 장소를 정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어제 전화로 약속한 사람이 도착했을 것이다. 라이터에게 서프라이즈 선물하자. 맞구나, 로프꾼. 좋았어요. 제가 무슨 소식 들고 왔는지 맞춰보세요. 로프꾼 설마 붉은 옷차림의 지원군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 옷차림 빌리잖아. 라이터. 로프꾼 이쪽은? 점장 혹시 라이터 기억을 잃은 거야? 어떻게 날 못 알아보고 점장한테 물어보는 거지? 빌리가 원래 칼리돈 출신이었다가 도시로 나갔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복장 컬러링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등에 칼리돈의 자손들 붙어있는 그 그림도 있고. 맞아, 기억 안 나니까 로프콘이 소개해줘. 이 반응 대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빌리 선배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지라고 외쳐야 하는 거 아니야? 평루도의 자손들 그런 거냐고요? 칼리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칼리돈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스토리에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안 나요. 대충 외환선의 전설적인 그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럴 때 거기를 구멍을 좀 터줘가지고 화산 폭발을 막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칼리돈이었나? 기억은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오버로드라는 게 이 동네 일장인데 그 일장을 선출하려면은 그 화산까지 빨리 달려가지고 그 화산
구멍이 안에다가 폭탄을 제일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오버로드 되는 약간 그런 레이스 대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얘네 스토리가 그 레이스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재미없어. 카이사르가 몰래 보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는 안 나오겠다. 빌리 선배 설마 카이사르보다 더 심하게 드라마에 빠져있는 거야? 빌리 본론을 말해. 알겠어 점장. 간단히 말하면 점장이 니콜 대장을 찾아와 요즘 외환선 공동과 관련된 의뢰가 있는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토끼골이 그 의뢰를 받았다는 거네. 역시 라이터야. 아무래도 외환선과 관련된 의뢰는 꺼리기 마련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니콜 대장처럼 물불 안 가리는 건 아니니까. 외환선 공동에서 도시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그걸 호송하는 게 의뢰 내용이었어. 화물은 외환선 석유가스 회사에서 발굴하다가 발견한 옛 운명의 유물이야.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 점장은 이미 들어서 그렇다지만 라이터 막 놀랍지 않아? 놀라워. 아무튼 점장이 요며칠 조사한 내용을 알려줬는데 일의 내용 대조해보니까 너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 도로가 바로 유물을 운송할 때 지나는 그 길이야. 그러니까 그 도로를 노리는 갱단들의 목적은 유물일 가능성이 커. 니콜 대장이 라이터가 이걸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공짜로. 그러니까 곧바로 널 도우라고 보내라니까. 도시의 어떤 부자가 외환선에서 믿을만한 운송업체를 찾고 있다던데 정보상이 말한 게 이거구나. 드디어 놈들의 목적이 왠지 명확해졌네요. 고마워 로프꾼. 빌리 선배도. 마침 파이퍼가 버려진 갈림길에 좌표를 줬어. 그리고 라이터 혼자서도 충분하겠지라고 하더니 자러 갔어. 빌리 선배 로프꾼 좀 도와줄래? 지원만 해주면 돼. 로프꾼 라이터는 니콜 대장한테 이용당해도 상관없나봐. 빌리 선배 그렇게 목소리 낮춰서 말해도 다 들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는 건 재미없잖아? 게다가 아무 관련이 없으면 모를까 빌리 선배의 일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빌리 선배와 로프꾼 둘만 공동에 버릴 수는 없잖아. 참 좋은 사람이네요. 빌리 얼른 라이터 씨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라이터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전만해. 좋아 라이터 좌표를 점장한테 공유해줘. 점장이 준비되면 출발하는 거다. 복서엔 총잡이. 도발. 라이터의 피해가 대폭 증가한다. 도발 시전 시 모든 파티원들의 치명타 피해가 45% 증가한다. 도발은 어떻게 쓰는 건데? 도발은 라이터가 아니네. 도발 상태에서 라이터가 적의 공격이 피격되기 직전일 때 라이터는 자동으로 적의 공격을 패링하고 모든 파티원의 치명타가 피해가 추가로 45% 증가한다. 도발이 뭔데 그래서? 지속시간 8초. 적의 공격을 패링한 후 일반 공격 버튼을 누르면 추가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패링도 있어? 싸우려고? 네 총이 2자루이니 정확도도 2배인 셈이지. 같이 풀 승리. 싸우려고? 에피카 데리고 가야지. 도발은 도발이 빈다. 회피 버튼을 홀드하면 도발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구나. 피해가 대폭 증가합니다. 도발 시전 시 모든 파티원의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고. 원래는 패링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보지? 라이터, 내 화력 지원이 어때? 선배가 내 타겟만 노리는 것 같은데 내 찰각이겠지?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 거야? 이게 도발이야? 렌즈가 망가진 모양이네. 그게 아니고서야 약골들만 보일 리가 없잖아. 원거리 공격은 아예 안 들어오네.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재생할까요?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 거야.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배, 웬일로 엄청 신중하게 쏘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 거야? 그 정확도에 있다고. 총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재생할까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꾸 옆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 되게 거슬린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 거야? 것이에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사 나오는 거 씹어먹잖아.
궁이나 한번 써볼까? 못해. 맹세한다. 이거 되게 심심하네. 바닥 짚고 끝이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 거야? 다들 똑똑히 버텨. 가소롭군.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전 결과 완료. 고마워 파이퍼, 네 말이 맞았어. 나머지 갱단 놈들이 그 버려진 갈림길에 숨어 있었어. 걔 순조로웠나 보네.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이 선배 서프라이즈도 좀 남겨야지. 지금 말하지 말란 뜻이야? 무슨 일인데 숨기는 거예요? 난 점장한테 숨긴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라이터가 또 혼자 잘난 체 하고 싶은가 본데. 재밌는 구경 안 할래?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 내일이 바로 옛 문명의 유물을 도시로 운송하는 날이지, 빌리 선배. 맞아. 내일 유물을 안정하게 호송하면 내 임무는 끝이야. 그럼 내일에 맡기자. 복권 오늘은 푹 쉬어. 내일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말 안 해줄 거예요? 소소한 공연이랄까? 기대도 좋아. 로프꾼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도 저걸 못하게 하면 아마 한 달 동안 로프꾼 앞에서 잘난 체할 기회를 놓쳤다니 하면서 괴로워할 거야. 그렇구나. 이 비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꼭 지킬게 라이터. 왜 비밀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바로 로프꾼. 빌리가 라이터에게 당당하게 약속하더니 옛 이야기를 나누러 파이퍼와 함께 빅데드에게 간다. 라이터는 외환선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언가 생각하는 듯해. 내 시선을 느낀 라이터가 이쪽을 보면 환하게 웃는다. 다들 이렇게 즐거움 창조하는 정신이 없어서야 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난 체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겠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인기가 많겠어요. 엔터테인먼트 그럴지도.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면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될 테고 그 많은 관심은 곧 이익이지. 간단한 도리야, 그치? 웃음을 띤 목소리지만 라이터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다. 일단 화제를 돌려야겠지. 라이터와 함께 오늘 빌리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이터는 빌리가 없는 곳에선 빌리를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빌리에겐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일 만날 시간을 정한 후 휴식 장소로 돌아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잠결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왼손에 왔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걸까? 라이터와 가서 만나자. 안녕 로봇군, 출발할까? 물자 호송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이터가 바이크를 타면 어떡해? 바이크 한 대 빌릴 줄 알았는데. 점장 질문 있어. 내가 바이크 타면 스마트 자율주행인 거야? 맞아, 빌리는 그래도 지능은 있으니까. 그래도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빌리 선배의 막간 기그 타임 언제 끝나지? 정식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거든. 관중인 루프꾼이 즐겁게 웃고 있잖아. 공연? 라이터가 더 주도 면밀하게 물자를 호송할 방법을 생각해냈어. 갱단이 또 무슨 꽁꽁이를 꾸밀까봐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설명할게. 라이터는 자신의 계획을 귓속말로 작게 얘기해준다. 루프꾼 어때? 바이크로 호송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지 않아? 기대할게요. 기대해. 전투하기. 그러기에 로봇이 탈 것을 온종하면 자율주행인 건가? 또 처음 끝나지 않는 정오. 최소 1개의 열기 버프를 선택해 제한 시간 안에 지정된 점수를 획득해 스테이지 완료해야 합니다. 적의 갱신 속도가 증가하고 극간 협동 발전 시 지원 캐릭터가 콤보 스킬을 사용한다. 적의 공격을 확률적으로 치명타를 발동한다. 라이터가 극한의 비사 활동 시 협동 공격의 현재 재사용 시간이 1초 감소하며 지원 캐릭터가 주는 피해가 100% 증가한다. 적의 방어력 증가. 프렌지 상태에서 라이터가 시전한 강화 특수 스킬이 적의 명중 시 에너지를 20% 회복하고 궁극기가 명중 시 데시벨을 1000 회복한다. 적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협동 공격 시전 시 지원 캐릭터가 콤보 스킬을 사용하고 극한 협동 발동 시 지원 캐릭터가 궁극기를 사용한다. 적의 HP가 증가한다. 5번째 일반 공격 중 종결의 일격 시정 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무시하고 협동 공격을 1회 발동할 수 있다. 거루기 수치가 증가한다. 콤보 스킬 시정 시 제가 사용 대기 시간을 무시하고 협동 공격을 발동할 수 있다.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되나? 승리는 네 총이 두 자측 싸우려.
뻐근하구먼. 도발 시전 시 즉시 적이 최대치까지 늘어나고 동시에 모든 파티원의 공격력이 30% 증가하며 주는 그루기 수치가 25% 증가한다. 추가로 늘어난 적을 처치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이 주는 피해도 증가합니다. 적인 적을 처치하면 도전 시간이 연장됩니다. 링 위에서 싸우는 것과 비슷하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하자. 그런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정말 다행이다. 로프꾼, 관중자가 너에게 맡긴다.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동의해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공격기 써주네.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하자. 띠용 죽어버렸어. 세구만. 다 걸고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링 위에서 싸우는 것과 비슷하네. 레나,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다? 그런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로프꾼, 관중자가 너에게 맡긴다.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동의해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한다? 다들 톡톡 잘했어. 체력은 왜 떨어지지? 다들 똑똑히 버텨. 계속 총알 맞아서 그런가? 에이전트에게 어울리는 배경을 그 붕괴 서드는 그 자꾸 남캐각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었나? 동의해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왜 죽는다! 안녕하세요. 잘했어, 파이퍼. 누가 먼저 죽을지 동의해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의해요. 해당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죽겠다!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 이거 씨. 원신은 그랬는데 그래도 끝났네. 야 그래도 점수만 채우면 되니까 죽어도 괜찮구나. 일정 점수만 채우면 되는 거였으니까 죽고서는 그냥 끝내는 게 맞네요. 괜히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네. 갱단 녀석들 노력이 가상하네. 뭐 그래봤자 머저리 들일 뿐이지만. 원신은 원래 남키가 나오는 게 맞았고 붕괴가 백합물인데 그러니까 좀 하드 백합물인데 막 좀 붕괴 서드가 유명한 대사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액을 빨아먹겠다느니 막 그런 대사 나오는 거. 근데 자꾸 남캐각을 봐가지고 욕 더럽게 처먹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남캐 나오려고 그랬다가 또 욕 처먹고 이게 제가 알기로 한 3번인가 됐고. 원신은 원래 남캐가 나왔고 원신은 맨 처음부터 남캐가 있었지. 애초에 맨 처음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케이야잖아. 기본으로 주는 애.
그치, 주인공은 아예 병풍, 그 플레이어는 아예 그냥 병풍이고 지네들끼리 이야기 다 한다는 걸로도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알아내신 모양이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로프꾼, 얼마 전에 우리가 처리했던 그 갱단 녀석들 기억해? 정유 공장에 있던 녀석들 말이야. 숫자가 많았던 약골들이요? 전에 그 목청 큰 바이크족이 칼리돈의 자손에게 처리를 부탁했던 갱단 말이죠. 라이터 씨랑 카이사르 씨가 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며 엄청 약하다고 했잖아요. 맞아. 놈들이 아지트에서 지도를 하나 발견했는데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지. 처음엔 그쪽의 바이크족이 이 노선을 노리는 줄 알았어. 칼리돈의 자손의 손을 빌려 갱단을 처리하려는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내내 석연치 않더라. 그러다 오늘 차량을 훔치러 온 녀석들과 마주쳤고 내 예상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었어. 남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려던 건 바이크족 쪽이 아닌 정유 공장의 갱단 녀석들이었던 거야. 오늘 차량 훔치려던 것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본 차량 강도도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맞아. 전에 우리 손에 일격에 쓰러지던 장면도 의도된 연출이었어. 당한 척을 하며 진짜 실력을 숨겼지. 차량을 훔칠 오늘을 위해. 녀석들이 칼리돈의 자손의 힘으로 없애려던 진짜 타깃은 도로 갈림길을 점령한 갱단이었던 거야. 확실히 머저리 같은 방법이긴 하네요. 꾀에 자기가 넘어가다니 좀 바보 같네요. 칼리돈의 자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화물 강도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설픈 계략 덕분에 화물차의 호송을 맡은 전임 빨간 스카프뿐만 아니라 현임 빨간 스카프까지 끌어들이다니 참 운도 없네요. 아니,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수고 많았어. 녀석들이 노리던 그 옛 문명의 유물이라는 거 제법 가치 있는 물건인가 봐. 라이터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누군가 그 어깨를 두들긴다. 로프꾼, 라이터, 무슨 얘기 중이었어? 물건 배달은 끝났어? 끝났지. 외환선만 지나니까 금방이더라. 빨간불에도 안 걸렸다니까. 설마 오늘이 내 럭키데이인가? 빌리도 지금 보니까 어깨에 볼트 박혀있네. 자해든 화물은 대체 뭐였어? 빌리, 마침 잘 왔어. 라이터 씨랑 그 차에 실린 화물에 대해 얘기 중이었는데 물건 내릴 때 혹시 봤어? 옛 문명의 유물은 대체 뭐였어? 꽤 비싼 물건이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었지. 규모가 워낙 큰 소동극이 있었잖아. 아마 그럴걸? 그 물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의뢰인이 눈을 빛내더라. 그게 뭐라더라? 옛 문명의 산업과 도로 문화의 상징이자 과거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숭배의 우상이며 모든 도로에 존재했던 것이라고 했어. 그럼 엄청 대단한 거잖아. 그런데 어쩌면 내가 옛 문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물건 말이야 마치 새하얀 마시멜로? 아니지 고무 밴드? 그것도 아닌데 타이어! 그래 타이어! 흰색 타이어를 이어붙여 만든 사람 형태였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미슈린 타이어네. 굉장하더라. 저는 미슈린 타이어예요. 그런 걸 산업과 도로 문화의 상징으로 삼았던 걸까? 글쎄, 옛 문명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 조금 특별했을지도. 선배도 왔으니까 로프꾼 한잔하러 갈까? 알아. 내가 마실 것도 있을까? 버니스한테 말하면 돼. 녀석이라면 선배가 마실 것도 만들어줄 거야. 가자, 선배. 저는 미슈린 타이어예요. 끝난 건가?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번엔 진짜야. 라이터씨 숨쉬도 편해 보이네요. 그렇지 뭐. 분들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데 누군가 서포트해주는 느낌 역시 나쁘지 않네. 고마워 로프꾼. 돈을 받은 만큼 한 것뿐이에요. 받은 만큼 했을 뿐이라고 해도 고맙다는 인식은 해야지. 왜냐면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 누군가 내 뒤를 지키고 있다는 게 좋아. 그것뿐이야. 아이씨. 말 걸기 싫었는데. 끝났니? 이제 그만 봐도 돼? 스토리 끝난 거야? 개인 스토리? 벌써? 라이트 오빠 찌찌 파티.
에이전트 비화는 또 따로네. 이건 또 따로구나. 방금 그 스토리랑 비화랑 따로예요. 저거는 근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이트 오빠 찌지 파티. 복수는 단 사흘만. 이것도 해야 되네. 이런 제기라. 해야 되는 거였네. 으악. 하지만 폴리크롬을 교환하려면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오. 우리 라이트 오빠 찌찌 파티도 보도록 하죠. 환호받지 못하는 챔피언. 축제 니트로표의 챔피언. 청산의 날을 제대로 즐기자. 더 필요한 건 없으신 거죠? 제가 포장해드릴게요. 아, 손님 릴렉스 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재난 다큐멘터리 영화였군요.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뭐였더라? 카이사르 씨가 외환선으로 오라고 메시지 보냈었잖아. 카이사르 옆집 보다가 라이트 오빠 부금을 치집어 생각에 떨리는 맘을 맺겠죠. 죄송합니다. 바로 계산해드릴게요. 오빠 일단 난 가게 보고 있을게. 마침 엔조 아저씨가 며칠 전에 새로 개조한 새 차로 외전선 시험운전 간다고 했으니까 난 나중에 난 그거 타고 가면 돼. 나 먼저 외전선에 가 있을게. 이따 보자. 근데 왜 이렇게 라이트 오빠 GG 파티 좋아? 블레이즈 호주 마을에 도착한 후 카이사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다른 익숙한 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청산의 날 샌드위치입니다. 칼로리 폭탄의 축복인가? 미쳤다. 너무 맛있어. 청산의 날이 뭔데? 북군 벌써 도착했구나. 카이사르가 청산의 날로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 없대. 그래서 보스의 부탁을 받고 내가 대신 마중 나온 거야. 그나마 젠레스가 클베에 비해서는 검열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나마 다른 미호요 게임보다는 약간 노출도가 좀 더 있긴 하지. 블레이즈 우드 마을이 엄청 시끌벅적하네요. 이 축제 이름이 청산의 날이군요. 청산의 날은 축제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예를 들어 네가 소속된 갱단이 다른 갱단과 마찰이 생겼다고 치자. 그러다 네가 상대 갱단 멤버한테 기습을 당해서 한 대 맞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갱단이 서로 화해를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겠다. 기분 나쁘겠는데요. 그런 상황이면 기분 나쁠 것 같네요. 그렇지? 청산의 날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날이야. 외환선은 화를 참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카이사르가 새로운 오버로드가 되긴 했어도 여전히 원한을 품은 여러 갱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흘 내로 불만을 제기하고 결투를 통해 청산을 해.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문제거리 삼아서는 안 되고, 결투 참가자들은 서로의 증표나 칩을 거는데 이긴 사람이 증표를 갖게 돼. 엄청 진지한 느낌이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저처럼 나약한 로프꾼이 와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가벼운 분위기야. 카이사르가 원한을 살만한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도 굳이 문제를 일으켜야 하진 않으니까. 올해의 대결 종목은 관영 맞히기, 가위바위보, 잿말놀이 등이 대부분이야. 4개에 건 증표도 유통기한이 다 지난 빵이나 뒷마당을 헤집어 놓길래 잡은 토끼 따위고. 아, 조금 전에 두 갱단이 어느 쪽의 고양이가 더 긴지 겨루는 것도 봤지. 고양이 롱캣. 그 정도면 축제 아닌가요? 그렇지. 카이사르도 제법 즐기고 있더라. 이런 게 새로운 오버로드의 방식일지도? 기왕 왔으니 로프꾼도 이 기회에 지금까지 협력하면서 쌓인 불만을 털어버리는 건 어때? 불만이요? 그러고 보니. 칼리돈의 자손하고는 손발이 잘 맞았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긴 있네요. 응? 뭘 그렇게 봐? 설마 나한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거야? 야스에 대해. 전에 공동에서 라이터 씨가 이아스의 발을 밟은 적이 있죠. 아, 그래서? 그건 미안. 앞으로 걸을 때 최대한 발밑을 조심할게. 그래도 마침 핑계도 생겼으니까 나랑 니트로 퓨엘 마시기 내기 할래? 트로피에.
본인 입으로 핑계라니. 잠깐만요. 설마 니트로 퓨엘이 마시고 싶어진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사실 난 니트로 퓨엘에 약해. 하지만 카이사르에게 부탁받은 것도 있고 나도 로프꾼이 청산의 날 분위기를 제대로 즐겨줬으면 해서 말이야. 자, 그럼 난 방부용 에테르 배터리를 걸게. 내가 이아스한테 주는 사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기면 로프꾼이 가져가. 좋아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요. 도전에 걸 증표는 저희 비디오 가게의 할인 쿠폰으로 할게요. 난 크라운 쪽으로 가서 줄을 서야겠네. 오늘은 분명 니트로 퓨엘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거야. 천천히 둘러보고 와. 이따가 크라운 근처에서 만나자. 뭐 이것도 검열의 여파지 않을까. 대놓고 술이라고 안 하고 맨날 니트로 퓨엘이라고 돌려 말하더라고. 니트로 퓨엘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긴 한데 모든 술을 다 니트로 퓨엘이라고 말하는 거네. 얘네는. 대놓고 술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료수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편의점에서도 그냥 막 니트로 퓨엘 무슨 맛 하면서 약간 콜라 팔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비밀의 포도주스. 그러게 말이야. 니트로 퓨엘 소녀. 오늘 니트로 퓨엘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첫날이라 사람 별로 없을 줄 알고 재고도 딱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덕분에 니트로 퓨엘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로 도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벌써 다 마셨다고? 놀랍네. 그런 건 아니고 다들 저녁에 마실 게 부족할까봐 쟁여두려고 미리 사간 거예요. 두 분 도전하실 거면 제가 카운트해드릴게요. 다음 니트로 퓨엘은 직접 구해오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는 길에 여기저기 쌓이는 니트로 퓨엘을 보긴 했어. 오늘 우리 터져서 물어볼까? 나눠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좋아요. 에이 친구, 가위바위보 내기할래? 덤벼. 망설이는 여성. 혹시 제가 길을 막은 건가요? 라이터와 니트로 퓨엘 대결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대결했을 니트로 퓨엘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제 것 아니고 그냥 대신 보관해드리고 있는 거라 정말 죄송합니다. 칼리도네 자손이 무패 챔피언에 도전했다며 니트로 퓨엘을 잔뜩 산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라이터 씨랑 대결하려는 거예요. 무패 챔피언의 친구분이 당신이군요. 그분이 중요한 친구에 마중해야 한다면 여러 도전들을 미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다 보니 니트로 퓨엘은 2명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도 연산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요. 니트로 퓨엘. 창고에 니트로 퓨엘이 있나? 빌린 니트로 퓨엘. 라이터와 대결하는데 쓰기 위해 블레이즈우드 마을 주민에게 니트로 퓨엘을 빌렸다. 오늘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오늘 토요일이죠? 일요일인가? 일요일이구나. 시간관념이 없어지고 있어. 내일 출근한다고 놀리냐고. 나도 일해야 되거든 밤새서. 어제 논 쉬고 봤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오늘 프리치널 날이구나. 와서 한잔 할래? 우리 초면 아닌가요? 같이 한다면 친구지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니트로 퓨엘이라면 잔뜩 있으니까 마시자고. 되게 나이터와 니트로 퓨엘 대결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면 대결했을 니트로 퓨엘을 좀 나눠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나이터라고 해서 들어보는 혹시 칼리돈 자손의 빨간 스카프? 맞아요. 그럼 예의 차릴 필요 없지. 가져가. 필요한 만큼 말해. 내가 배달해줄게. 그래도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 연선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무패 챔피언에게 사는 셈치지 뭐. 칼리돈의 자손의 빨간 스카프를 대결에서 진 적이 없다지. 그게 뛰어난 무패 챔피언을 데리고 있다니 칼리돈의 자손은 분명 엄청 대단한 주식일 거야. 우리는 새로운 오버로드까지 됐잖아. 정말 대단하다니까. 니트로 퓨엘은 이따가 가져다 줄 테니까 넌 먼저 돌아가 있어. 빨간 스카프가 좀 그런 거더라고요. 쟤네들끼리 모시기 분쟁 같은 거 났을 때 쌈박질을 할 거면은 대표를 세워서 쌈박질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로 쌈박질하는 애를 빨간 스카프라고 부르는데 라이터가 아무튼 그 빨간 스카프 중에서 겁나 센 그거고 그리고 전 칼리돈의 자손 빨간 스카프는 빌리였다고.
라이터가 니트로피어를 몇 성전화 가지고 돌아왔다. 칼리도네 자손 무패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블레이즈 우주 마을에서 제법 인기 있는 모양이다. 니트로피어를 잔뜩 가져오셨네요. 시작할까요? 카운트 해드릴게요. 시작할까요? 왜 갑자기 존댓말해? 라이터 갑자기 존댓말하고 있어. 한 번에 털어넣는다. 라이터가 눈앞에 니트로피어를 한 번에 비운다. 이제가 제법인데 한 잔 더? 역시 나야.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다. 내가 널 너무 얕잡은 모양이야. 한 잔 더. 농담이지 난 배 터질 것 같은데 더 마신다고? 해보자. 라이터가 각자 니트로피어를 비웠다. 라이터는 자신의 컵을 바 테이블에 뒤집어 놓는다. 더는 못 마시겠다는 의미이다. 이 니트로피어의 소녀가 라이터의 패배를 선언했다. 정말 의외네. 아무튼 도전 끝났으니까 약속대로 내기의 건 증표 넣어줄게. 전에 ESR 발을 밟은 일은 이만 확 풀어. 정상의 날 규칙 따르기에 원한 끝. 라이터의 도전이 끝나자 누군가 라이터를 찾아왔다. 드디어 찾았다. 칼리도네 자손의 빨간 스카프. 잠깐 순 좀 돌리고 너에게 주먹 싸움을 신청한다. 전분 얼굴인 것 같은데 청산의 날에 처리해야 할 원한이라도 있어? 그게 겨루는 건 상관없는데 밀린 도전이 좀 많아서 말이야. 딱히 원한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잠깐 생각났다. 네가 오토바이 타고 우리 집 창문 앞을 지나갔잖아. 그때 우리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옷장에서 떨어졌어. 그 전까지 혼자 노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아? 그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실패했다고. 우리 고양이 사진첩을 걸고 도전을 신청한다. 라이터씨 저는 도전에 응할 리가. 아 그랬구나. 그래 잠깐 몸 좀 풀고 난 고양이 캔을 걸지. 네 도전을 받아들인다. 로프꾼? 그럼 몸 좀 풀고 올게. 저런 이유로 도전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런 이유로 도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참 의외네요. 고양이 애호가에게 있어 고양이는 소중한 가족일 테지. 모종의 사고로 귀여운 순간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후회가 될 만도 해. 도전이 성립될 이유는 충분하다는 말이지. 난 도전을 받아들이고 사과할 준비 됐어. 참, 그러고 보니 니트로 퓨엘 쿠폰은 샀어? 그게 뭐죠? 니트로 퓨엘 쿠폰이라니 안 샀는데 그게 뭐죠? 소소한 이벤트야. 니트로 퓨엘 상인에게서 구매 가능한데 도전이 시작되기 전 네가 응원하는 쪽에 걸면 돼. 참고로 나한테 걸면 오늘 밤 니트로 퓨엘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라이터 씨가 지면 만에 하나 라이터 씨가 지면 니트로 퓨엘은 물어주시나요? 만에 하나 같은 건 없어. 링 위에서 절대 지지 않는 무패 챔피언이잖아. 재수없다. 잘난 척 하더니. 니트로 퓨엘 쿠폰 구매하기. 전재산 몇 대니니? 422만 9,830대니. 니트로 퓨엘 쿠폰 팝니다. 불처럼 뜨거운 쿠폰이 한 장당 500대니 지지하는 선수에게 니트로 퓨엘을 선물하세요. 라이터씨 지지할래요? 지지하는 선수가 이기면 구매한 쿠폰은 2배의 니트로 퓨엘로 교환할 수 있어요. 5장 주세요. 자, 받으세요. 근데 이만큼 많이 걸면은 배당률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2배가 안 되지 않을까? 전보다 실력이 좋아졌길 바래. 난 우리 형님한테 걸 거야. 힘과 용기에 도전에 치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도전자가 끊임없이 등장했지만 이기는 걸 는 나리타였다. 다음 도전자가 나오는 순간 거대한 최고의 남자가 도전 예정자를 거치게 밀치고 앞으로 나왔다. 네가 칼리도네 자손 쪽 선봉대장이냐? 나랑 한판 붙자. 난 이 브로치를 걸지. 얘 또 뭔데? 뭐야? 설마 겁먹은 거야? 채, 이럴 줄 알았지. 칼리도네 자손은 무슨 이런 놈들이 오버로드라고. 웃기지도 않는군. 정해.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못하겠으면 아부라도 해봐. 이 안드레아스 님한테 목숨이라도 구걸해 보라고. 그 브로치 상당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예전에 폼페이 형님이 직접 달아주신 거거든. 외환선에서의 내 명예의 상징이라고. 됐다.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겠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걸다니 죽을 각오로 도전에 임할 모양이지? 하!
애송이들 소꿉놀이에 참 거창한 말도 갖다 붙인다. 죽을 각오는 무슨, 이 몸이 진리 없잖아.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면 명예를 함부로 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는 말은 넣어두시지. 너 그냥 쫀 거잖아. 쫀 거잖아. 폼페이는 카이사르 전에 오버로드였던 앤데 그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에테리얼로 변해가지고 보스 주간 보스로 바뀌어버렸음. 보스 중에 그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애가 폼페이. 그나마 오토바이 탄 애는 좀 그 오리지널이 있긴 해요. 1페이지 때 오토바이 타고 나왔다가 2페이지 때 오토바이 도끼로 바꿔가지고 패거든요. 원시 태양 헬리오스처럼. 약간 걔 닮았지. 걔 태양 그 뭐야 그 엘든링에 나왔던 그 미친불 미드라였나? 걔가 딱 머리통이 그렇게 생기긴 했지. 오버로드가 감독관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오버로드는 그냥 오버로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애초에 이 동네 일장 이름이 오버로드인 거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로 쓰면 대군주 오버로드니까 대군주인가? 다른 증표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라이터 씨가 하나 고르고 안드레아스 씨도 같은 걸 내는 건 어떨까요? 난 내 글러브를 걸게. 이제 그쪽이 비슷한 수준의 증표를 걸면 도전은 성립돼. 그럼 나도 이 글러브를 걸지. 네 놈을 손봐줄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좋아. 칼리돈의 자손 라이터. 네 도전을 받아들이지. 안드레아스는 무식한 덩치와 달리 무작정 공격하기보단 상대의 약점을 노릴 줄 아는 상대였다. 그러나 그의 공격 패턴은 몇 한 만에 라이터에게 파악됐다. 점점 라이터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다. 애송이 주제의 제법인데 지하 격투장에서 배운 기술인가 보지. 우와! 그렇게 번더러운 돈 죽은 뒤 옛 동료들한테 나눠는 줬고 아니면 설마 혼자 다 챙기고 흥청망청 써버린 거냐? 누구한테 들은 거지? 그런 거 컷신은 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쯤에 좀 나오긴 하거든요. 따위는 없지.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의 난 칼리돈의 자손을 위해 일하지. 칼리돈의 자손을 위해 일하는 게 맞아? 돈을 핑계로 외환선에 틀어박혀서 여자들 꼬시려는 건 아니고 빨간 스카프를 두른 채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잔재주나 부리고 선봉에 서는 일이라 나도 해보고 싶군. 응? 네 놈도 칼리돈의 자손 놈들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만간 외환선의 모래 밑에 묻힐 테지. 라이터 오빠 정도는 되겠지. 일부러 그를 자극하려는데 계속해서 그를 빚고 왔다. 라이터가 안드레아스한테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그를 공격할 것 같았기에 심판이 라이터에게 제지하기에 나선다. 그러나 모두와 예상달리 라이터는 글러브를 낀 안드레아스의 오른손을 가볍게 두드린 후 선글라스를 집어 다시 쓴다. 오버로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증표는 가져봤자 별 의미가 없겠네. 사흘. 계속 도전할 거면 사흘 동안 얼마든지 상대해줄게. 첫째 날에 해가 저물고 있네. 이렇게 CG가 나오는 게 지금 얘가 유일하네. 왜 이렇게 라이터 오빠 CG 파티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라이터만 겁나 밀어주는 거 같냐? 혼자만 개인 스토리가. 그 중간에 컷신식으로 만화 나오는 거는 몰라도 CG 한 장만 저런 식으로 중간에 나오는 건 얘가 처음인 것 같아. 그 시작할 때 만화가 나온 애들은 몇 명 있긴 했죠. 생각해보면 라이터는 만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그거가 덜 든 건가. 끝까지 지켜볼 줄은 몰랐네. 호스트가 쿠폰 샀잖아요. 쿠폰도 샀으니 마지막에 이기는 게 누군지 봐야죠. 어때? 내가 이기는 쪽에 걸었어? 근데 개인 스토리가 두 개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무제한 이벤트 리트로 스토리랑 플레이 이것까지 약속을 해가지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거든. 그것 때문에 만화가 안 나왔나? 당연히 라이터 씨 응원했죠. 물론 라이터 씨에게 걸었죠. 그나저나 이 많은 니트로 퓨엘을 언제 다 마시죠? 공짜 니트로 퓨엘을 마실 모처럼의 기회니까 마음껏 즐겨. 정 힘들면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되지. 같이 마실래요? 라이터 씨도 같이 마시는 건 벨한테 좀 나눠주지. 벨은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조금 뭐하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일단 순찰부터 하려고. 나중에 다시 올게. 로프꾼은 버니스한테 가서 니트로 퓨엘로 교환부터 해. 일이 일찍 끝나면
이곳으로 찾으러 올게. 라이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를 뜬다. 크라운으로 가서 쿠폰 교환하기. 안녕 로프꾼, 너도 이 트로피를 받으러 온 거야? 보니스 시어 교내줄 거랬어요. 어디 보자. 너 대단한걸? 죄다 라이터 쿠폰이네. 네가 이 많은 리트로피를 다 마셔버리면 아마 다른 로프꾼이 엄청 화낼걸?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파는 게 어때? 시중가로 사줄게. 그런 게 가능해요? 보니스 정말 좋은 사람이지. 참 여전하시네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초창기 칼리돈 자손 멤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성 넘쳤어. 예를 들면 라이터는 빅데디가 어느 날 갑자기 데려왔는데 처음엔 우리랑 거의 말도 섞지 않았어. 나랑 밥도 안 먹어줬고. 심지어 말이지 내가 만든 니트로필도 거절했다니까. 바이크족 무패 챔피언으로서 최고지만 어울리기 너무 힘든 게 문제야. 무패 챔피언이 정확히 뭐예요? 대부분의 바이크족끼리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서로를 떠보는 단계를 거쳐. 이때 양측에선 선두에 설 사람을 내보내지. 그냥 그 사람이 이기면 그 진영의 사기는 올라가고 상대 측은 기가 죽게 돼. 그래서 모든 바이크족의 무패 챔피언은 그 무리에서 가장 센 사람이 맡아. 그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래. 바이크족의 무패 챔피언마다 성격은 조금씩 달라도 눈에 띄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녀석들이 대부분이야. 칼리돈의 자손의 무패 챔피언은 라이터지. 라이터는 매번 이길 때마다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칼리돈의 자손의 빨간 스카프란 타이틀로 불리게 된 거고. 물론을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네. 자, 그러게 빨간 스카프가 직책 이름이 아니었구나. 이건 저도 헷갈렸네. 아무튼 이 전에 무패 챔피언은 빌리였고 지금은 라이터예요. 빌리도 꽤 세다곤 하는데 하필이면 빌리는 4성딸이고 라이터는 5성딸이라 그리고 빌리는 타격감이 너무 없음. 완전 물총 쏘는 타격감이라. 약속한 니트로피의 값이야. 잘 받아 로프권. 재밌게 즐길 바라. 라이터 만나면 빅데이가 찾는다 꼭 전해줘야 해. 제철에 필요한 아이템 확인. 돈 주니? 5,000원 주네. 2,500원 걸어가지고 5,000원 받았네. 벌써 졸리네. 라이터가 홀로 서있다. 실루엣 사이로 빨간 스카프가 눈에 띈다. 로프꾼이 이곳엔 어쩐 일이야? 버니스 씨가 말 좀 전해달래요. 니트로 퓨엘 쿠폰을 교환할 때 버니스 씨가 그랬어요. 빅데디가 라이터 씨를 찾는다던데요. 그래? 금방 돌아갈게. 나도 마침 빅데디한테 할 말이 있거든. 아까 내게 도전했던 안드레아스 기억해? 녀석에게서 뭔가 냄새가 나. 만일을 위해 이 근처를 돌며 녀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 그러다 녀석이 전화를 받는 걸 멀리서 보게 됐지.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더라. 심지어 공동 얘기도 하던데. 돌아가서 안드레아스의 정체를 조사해봐야겠어. 의외네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선봉에 서는 존재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안드레아스 녀석이 했던 말 중에 일부는 진짜야.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이더라. 녀석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데다 외환선에 온 이후 그 더러운 일을 입 밖으로 낸 적도 없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원래 라이터는 지하 투기장에서 쌈박질을 하던 놈이었는데 거기서 탈출한 다음에 그 전 칼리돈의 자손 대빵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칼리돈의 자손 스토리에서 나왔었어. 잠깐. 그런 일을 겪으셨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뭐 예전에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닐 일은 없었겠지. 피를 보기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지하 격투장에 있던 시절 어느 시합에서 눈에 큰 부상을 입었어. 꽤나 심한 상처였지. 한동안 눈을 가린 채 살았어.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나 할까. 지금은 다 나았지. 하지만 시야가 어둡지 않으면 여전히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 그리고 별거 아니야. 아무튼 로프꾼,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대화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베 때부터 나온다고 그랬었고 그 1.0 막 나왔을 때도 도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라이터 그 길에 서가지고 배운 줄 알고선 사인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사인해주는 그런 그냥 스크립트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퍼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박살내고 싶진 않았다고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애초에 나올 만한 애들은 다 얼굴 한 번씩 비추긴 했고, 그리고 뭐 유출되거나 옛날에 클베 때 잠깐 나왔다가 아직 안 나온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개씩 뿌리긴 뿌리주지 않을까? 안 불편해요. 단순 멋이 아니었군요. 저도 선글라스를 사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었는데 안 사서 다행이네요. 로프꾼은 참 유머러스하네. 이번에 TGA에 공개됐던 애들은 아예 지금까지 나온다고 했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완전 신캐고, 미야비 이런 애들은 옛날부터 스토리 한번 나왔었고. 그나저나 라이터 씨는 어떤 이유로 칼리돈의 자선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빅데디가 내 빚을 전부 갚아줬거든.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빨간 스카프 멋지지 않아? 일단 상당히 가벼운 투로 말했지만 뭔가 떠오르는 시선은 군중 속으로 향한다. 입을 열기도 전에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린다. 파이퍼가 그러는데 오늘 나한테 진 녀석들이 크라운 근처에서 니트로 퓨엘 마시기로 다시 겨루자고 떠들어대고 있다네. 빅데디한테 안드레아스에 관한 걸 전하고 또 혼내주러 가야겠군. 참, 파이퍼가 다른 로프꾼도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 도착했다고 전해달래. 둘 다 오늘 밤은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 묵고 가. 칼리돈의 자손이 잘 대접해 줄 거야. 벨 인제 왔네. 축세는 벌써 끝난 거야? 나 뭐 재밌는 거 놓친 거 없지? 라이터 씨가 링위에서 도전자를 받았어. 벨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안드레아스가 라이트를 도발했던 일을 말해준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시간 늦었으니까 일단 좀 쉴까? 내일 아주 신나게 놀아야 하니까. 잘 자. 상 끝. 중. 뜻밖의 일은 언제나 몽롱한 머릿속을 맑게 해준다. 데르퓨엘은 많이 마실수록 기운이 나는 음료가 아닌가? 근데 크라운 옆에 뻗어있어. 나 이런 기계엔 기력이 부족한데 일어나. 들렸어. 이 시간 완전 일었네. 너보고 혹시 라이터 봤어? 왜요? 라이터한테 오늘의 쿠폰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너희도 라이터 따라서 새벽까지 논 줄 알았는데. 로프꾼의 생활 패턴은 엄청 건강하구나. 라이터 씨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성산의 날이잖아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 라이터는 종종 혼자 외출하곤 하는데 그 녀석이 어디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빅데디도 별말 없는 걸 보니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닐 거야. 오후쯤엔 돌아오겠지. 난 좀 자러 갈 테니까 혹시 라이터를 만나면 크라운 앞에 뻗어있는 두 녀석 좀 치우라고 전해줘. 파이퍼가 떠난다. 오빠, 어제 라이터 씨가 안드레아스를 조사할 거라고 했지? 공동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공동에 가서 확인해 볼까? 네? 라이터 씨가 무모한 짓을 할 것 같진 않지만 어제 신세를 좀 졌잖아. 빚도 갚을 겸 공동을 둘러봐야겠어. 뜨거운 주먹 대결. 의뢰 상세. 라이터를 찾고 그와 함께 청사의 날의 골칫거리를 해결하자. 재험. 빨간 스카프가 뭔지 보여줄까? 캐릭터 상세. 캐릭터 상세도 못 봐. 진짜 이런 걸 좀 보여달란 말이야. 스킬 설명이라도 읽어보게. 싫어. 나 하나로 충분해. 라이터는 주업 어떻게 하냐. 코드를 키워라. 메이드 하나? 좋았어. 도움 필요해? 이제 우리 메이드 안녕. 같이 불타보자. 난 기술가 이번엔 좋았어. 하나? 물 한 모금만 마시겠네. 니트로 퓨엘 마실래?
공동 탐험 시작! 졸짠. 너 대충 버프 건 다음에 개펴면 되겠지. 공동에 진입하고 얼마 지않자 페어리의 도움으로 라이터를 찾는다. 라이터 합류한 후 이곳으로 온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걱정 끼쳐서 미안. 지금까지 이런 일은 빅데디에게만 알려왔고 굳이 캐묻는 사람은 앤톤. 없거든.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데 근데 앤톤이 조작이 편하긴 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딱히 뭐 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칼리돈의 옛 적대 세력의 말을 듣고 청산의 날에 난동을 부린 것 같아. 그러다 오늘 아침 블레이즈 우드 마을 근처에서 낯선 녀석들을 마주쳤어. 안드레아스랑 옛 적대 세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놈들을 따라 공동에 들어온 거야. 무슨 속셈이죠? 무슨 속셈이죠? 요약하자면 새 오버로드가 진행하는 청산의 날에 옛 적대 세력과 새로운 적대 세력이 힘을 합쳐 칼리돈의 자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모양이더라. 녀석들은 내일 블레이즈 우드 마을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해 올 거야. 너도 알다시피 현재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는 일반 주민부터 다른 갱단의 멤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만약 칼리돈의 자손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겠지. 매복 노선을 파악해서 미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라이터 씨, 혼자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건 너무 무모해요. 다들 이 며칠은 청산의 날이다 뭐다 해서 바쁘잖아. 물론 로프꾼도 외환선의 분쟁에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단서를 쫓을 수 있겠어. 이런 멋지게 뽐낼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기꺼이 도울게요. 그럼 유명 인사 파이톤 씨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그래요? 그럼요.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네요. 이래요. 전투 중 라이터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사기를 획득하며 파티 내 이미 캐릭터가 에너지를 소모할 시 라이터가 추가로 사기를 회복합니다. 이게 인제야 나오네. 사기를 최대 100포인트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80포인트까지 회복되면 다음번 교체 출전 시 바로 빠른 지원을 시전합니다. 사기가 80포인트 이상일 때 라이터가 5번째 일반 공격을 시작하면 사기 분출 상태에 진입해 일반 공격 5번째 중 라이트 펀치, 잼러시, 종결의 일격의 위력이 증가합니다. 라이터 펀치는 뭐고? 저 때리는 게 라이트 펀치고 막판에 빵 때리는 게 종결의 일격이지. 사기 분출 상태에서 라이터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사기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사기 분출 상태에서 라이터가 시작한 5번째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 시 사기를 소모하고 자신의 충격력이 증가합니다. 사기 소진 시 라이터는 더 강력한 졸결의 일격을 자동으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은근히 그 키워드가 많아. 키워드가 개인마다 키워드를 하나씩 다 부여한 다음에 그 키워드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막 예를 들어가지고 걔 뭐야? 걔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막 삼라만상 상태에 진입한다 이딴 거 있거든요. 그 삼라만상 상태가 뭐냐면 그냥 모든 기술 쓴 다음에 무조건 평타 3타치부터 시작하는 거를 그걸 또 굳이 삼라만상이라는 키워드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사기 분출 상태에서 라이터가 시정한 종결의 일격이 적의 명중 시 괴멸 효과를 부여하고 괴멸 효과는 또 뭔데? 그로기 상태에 진입한 후 그로기 지속 시간이 3초 증가합니다. 그렇구만. 그로기 상태에서 회복하기 전까지 괴멸 효과는 동일한 타겟에 최대 한 번 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에 수순이 적혀 있어요. 즐거운 게 최고지! 버니스 그러다간 다 타버린다. 나이스 샷! 잘못했네. 설정. 도와줄까? 헤이야! 루시 다음에 라이터를 넣었어야 되는데. 옛 적대 세력의 표식이야. 어서 쫓아가자. 계속 전진하세요. 못 가네. 상자 하나 있던데. 여기 있네. 원래 이전이었으면 여기서 테레비로 쫓아갔을 텐데 테레비도 이제 빼버렸습니다. 정신 재밌네! 헤이야!
테레비 전용 이벤트에서. 금방 따뜻해질 거야. 테레비는 아예 그런 이벤트 같은 걸로 따로 다 빼버렸어. 테레비만 하는 걸로. 추측. 적은 잔의 뒤편에 있어요. 약속과 다르잖아. 이건 외환선의 규칙에 어긋나는 짓이다. 포페이 형님이 계셨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을 테지. 우린 처음부터 칼리돈의 자손 놈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라고 했어. 잔뜩 흥분해선 우리랑 함께 하겠다고 한 건 너야. 외환선의 평범한 주민들이나 다른 갱단 사람들까지 위험해진단 말은 없었잖아. 정말이지. 쓸모없던 전대 오버로드처럼 마음 약한 안드레아스는 그래도 좀 착한 놈이네. 그러다 측근한테 배신당해서 죽은 거잖아. 정말 멍청하다니까. 측근이 배신했다고? 칼리돈의 자손이 꾸민 짓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폼페이가 어떻게 죽은 거냐고 묻길래 칼리돈의 자손한테 물어보라고 한 게 다 있대. 너 자식들! 마음껏 소리쳐봐. 곧 쓸모없는 얘 대장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여긴 외환선이야. 승자가 왕이 되는 곳. 마음 약한 녀석은 하루빨리 죽어주는 게 낫다고. 안드레아스야. 적에게 감쪽같이 속은 모양이군. 어디 지나가냐? 로프꾼, 속도를 높이자. 이또 못 가네. 서로의 기회는 조심해. 즐거운 게 최고지. 사라져라. 아직 붙어있네? 내 머리가 아직 붙어있어! 청산의 날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도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습을 노려서 되겠어? 청산의 날 규칙? 그따위 알게 뭐야?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놈들과 칼리돈의 자손 놈들은 목 닫고 얌전히 내일을 기다리는 게 좋을 거다. 예, 적대 세력의 부하들은 거리를 벌린 후 빠르게 연막탄을 던지곤 사라져버렸다. 로프꾼, 너는 쫓을 필요 없어. 잔챙이 몇 명 잡아봤자 별 의미 없거든. 놈들의 중심 전력은 오늘 이곳에 없을 거야. 내일 놈들이 어디서부터 쳐들어올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다고 뭐가 달라져? 칼리돈의 자손 전원이 출동하면 그 틈을 노려 마을을 약탈하려는 놈들도 있을 거다. 외환소는 도이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야. 늘 그래왔지.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 폼페이 형님이 그러했듯 너희 새로운 오버로드도 같은 꼴을 겪을 거라고. 그래서 넌 놈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지? 내 말 못 들었어? 전에 너희를 오해한 것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일도 없었어. 도전을 신청한다. 뭐? 불만 있으면 그냥 쳐. 폼페이 형님의 죽음이 네 녀석들과 무관하다는 걸 안 이상 쓸데없이 싸울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이기면 네가 아는 산 안드레아스. 만약 내가 지면 전대 오버로드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을 들려주지. 폼페이 형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 그럼 어때?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내가 하지. 안드레아스,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말 안 해도 알아. 이거나 먹으라. 내 힘줘.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복죽보다 더 찬란하네. 가오르는 불꽃을 즐길 준비됐지? 좀 보이잖아. 컷?
안드레스는 결국 라이터에 패배했다. 규칙에 따라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줬다. 정말 부럽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쉽게 정상에 오르다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쉽고 화려하게 이기고 칭송을 받으며 최전선에 선다라.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 외환선에는 나보다 네 쪽이 더 잘 어울려. 질문 하나 할게. 만약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신도 호수를 파괴하려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목숨 걸고 신도 호수를 지킬 거다. 그 외에 선택지가 있을 리 없잖아. 웃지 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신도 호수는 외환선의 자랑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해. 안드레아스가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올린다. 보고 아래는 전대 오버로드가 그에게 준 브로치가 있다. 반드시 신도 호수를 지켜라. 아니, 딱히 의심한 건 아니야. 폼페이가 네 단호한 대답을 들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테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외환선에 더 어울리고 말고가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외환선에 더 오래 있었던 건 너니까 이 땅을 향한 애정에선 네가 나보다 더 어울리겠네. 난 그저 주먹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것뿐이야.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길이란 보장은 없지.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도전해도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목숨을 걸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너의 그 가장 소중한 명예는 걸지 않도록 해. 라이터 안드레아스가 서로의 주먹을 맞대며 화해했다. 분한 마음, 존경, 부러움, 여러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원한은 깨끗이 청산됐다. 그렇구나. 오늘 고마웠어, 로프꾼. 네가 길 안내를 해준 덕분에 놈들의 계획을 알 수 있었어. 라이터 씨, 내일도 설마 혼자 가시려는 건가요? 그래야지. 오늘 그 녀석들도 말했잖아. 청산의 마지막 날에 칼리돈의 자손 전체가 나서면 다른 갱단 사람들이 새로운 오버로드를 못 믿었게 여길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귀찮은 일에 휘말리진 않을까 늘 불안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지하 격투장에서 빅데디 손에 끌려 나올 때 약속했거든. 칼리돈 시대가 남긴 오랜 원수들은 내가 처리하기로. 칼리돈의 오랜 원수. 칼리돈의 오랜 원수를 처리하는 일도 라이터 씨가 하는 거예요? 칼리돈의 자손은 아직 성장 중이야. 외환선의 많은 갱단이 칼리돈의 피가 흐르는 이 신규 세력을 노리고 있지. 빅데디는 카이사르가 그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길 원해. 올바른 군주가 되길 바라고 있지.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 은혜를 갚으려는 거예요. 빅데디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칼리돈의 자손을 위해 일하는 건가요? 하지만 라이터 씨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칼리돈의 자손의 다른 멤버들은 모르잖아요. 로프군, 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고. 할 일은 해야지. 내일은 제가 이 길을 안내할게요. 적어도 내일 공동에서 길 안내는 하게 해주세요. 무작정 거절부터 하지 마세요. 저도 의뢰비를 받고 일하는 로프꾼이에요. 의뢰인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리고 칼리돈의 자손이라는 큰 손을 잃긴 싫거든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칼리돈의 자손의 빨간 스카프가 로프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그럼 로프꾼, 내일 봐. 내일 분명 엄청 힘든 싸움이 되겠지. 도와줄 사람 찾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이터 씨의 의견을 존중하자. 알았어. 그렇지만 무리나지 마. 내 상황보다 영 아니다 싶으면 내가 사람을 부를게.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쉬어. 와, 드디어 죽음 끝. 환호받지 못하는 챔피언 하. 전투 전에 감사 인사는 항상 걱정을 불러온다. 상대방의 노선을 이미 파악했어. 뭐야, 저걸 봐. 멋진 공동이야. 말치. 한번 생각했던 것보다 머릿수가 많네. 딱히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복근 오늘은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너는
전 프로 로프콘이니까 저 믿으세요. 공동 안에서 절대 짐이 되지 않을게요. 그냥 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놈들이 모이고 있어. 공동을 지나는 동안 막아야 해. 안 그랬다간 블레이즈우드 마을 사람들이 놀랄 거야. 네. 네, 공동의 최단 경로로 이동해요. 저기 로프꾼 고마워. 감사 인사할 타이밍 아직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뭘 놓친 건가요? 왜 벌써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죠? 뭐 그냥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졌을 뿐이야. 플래그 박어. 멈추세요. 그 말은 넣어두세요. 괜히 불길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래. 그럼 그만하지 뭐. 로프꾼이 알았으면 됐어.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하자. 외환선 공동. 옛 세력, 옛 적대 세력 처치하기. 소리 이래. 뜨거운 주먹 싸움. 뭐야, 이번에는 뭐 없어? 아, 잠겼네? 라이터 혼자 가는 거네? 말해주 뭐. 로프꾼, 시간이 없어. 공동 안에서 녀석들을 멈춰야만 해. 가장 빠른 길로 부탁할게. 그래? 귀찮게 됐네. 빨리 가자. 도중에 나오는 적들은 내가 처리할게. 여기서 도발 그거 튕겨내고 그런 거 없나 보네. 위험했네. 하마터면 또 이아스의 발을 밟을 뻔했어. 그럼 이아스를 안고 계속 가야 했겠지? 가자, 로프꾼. 여기는 상자 없나? 템내나 템. 균형을 진입했어요. 적의 중심 전략은 아마 저쪽에 있을 거야. 그나저나 로프꾼, 길 안내해줘서 고마워. 이봐, 일 막지 말고 비켜. 우린 지금 바쁘다고. 미안하지만 여긴 못 지나가. 이게 누구야? 빨간 스카프에 선글라스라니. 칼리돈의 자손의 빨간 스카프잖아. 어? 달랑 한 명으로 우릴 막아보려는 건가? 칼리돈의 자손에 불만이 있으면 블레이즈우드 마을에서 소란 피울 게 아니라 공평하게 도전을 신청해야지. 공평한 도전이라고? 외환선이 언제부터 공평 따위를 따졌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이곳은 주먹으로 말하는 곳이다. 오직 승자만이 공평을 논할 수 있지. 칼리돈은 과거일 뿐이다. 외환선에 불필요한 충돌은 필요 없어. 오늘은 청산의 마지막 날이야. 규칙에 따라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도전해.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규칙? 너의 그 소꿉놀이 규칙 말인가? 헛소리는 그만하고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컷신 나오네. 칼리돈의 자손 라이터. 너희 모두에게 도전을 신청한다. 모두라고. 뭘 걸 생각이지?
난 이 빨간 스카프를 건다. 좋아. 이쪽은 칼리돈과의 원한을 걸겠다. 너무 빨리 포기하진 말라고. 도전이 성립됐군. 한꺼번에 다 같이 덤벼. 뭐야, 쌈박질 하는 건 안 보여주나? 이 쌈박질은 내가 해야 되는 거. 갑자기 또 횡스크롤로 바뀌었어. 아이, 이런. 올드보이 패러디일까? 조작하다가 다른 쪽으로 레버 꺾으면은 좀 무릎치기만 나가나 보네. 네, 그거. 원래 이런 건 맨날 패러디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횡스크롤로 시프트에도 그래. 내 속이면 충분하지. 불이 꺼지면 잿더미만 남고. 이곳에 맹세한다. 앞으로는 살짝 난폭해질 거야. 불이 꺼지면 잿더미만 남고. 도발은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저리 비켜. 몰골이 말이 아니네. 그꼴로 팔은 들 수 있겠어? 맨 뒤에 숨어있는 주제에 말이 많네. 자, 몸풀기는 끝났고 이제 이 녀석이 이 스카프를 더 빨갛게 물들여줄 차례야. 지금 뭐 어디 써먹지 못하나? 그거야? 불이 꺼지면 잿더미만 남고. 라이터의 힘은 실은 마지막 일격과 함께 승부난다. 똑같이 따로 나오네. 황혼 무렵 라이터의 실루엣이 노후를 받아 선명해진다. 칼리돈의 자손의 라이터. 약속대로 도전을 완수했다. 자동으로 하면 되겠다. 라이터 오빠 찌찌 파티. 말치. 빨간 스카프를 이기려면 한참 멀었군. 청산의 날 규칙에 따라 칼리돈을 향한 이 녀석들의 원한은 이곳에서 이만 매듭짓도록 해. 이 성대한 도전에 관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라이터가 이쪽을 바라봤다. 로프군, 내가 이겼어. 저 녀석들 모두를. 그러니까 손뼉이라도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착착착착착. 이곳에서 승리를 알아줄 사람은 더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하찮은 박수 소리만이라도 조금 더 오래 울려 퍼지길. 일당백의 승리의 경의를,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챔피언에게 경의를. 우와, 착착착착착. 아, 피곤해. 난 좀 쉰다. 로프군,
지금 당장 이아스를 돌려보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래? 그렇다고 해도 쉬셔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쉬셔야 하니까 기다릴게요. 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이아스에게 맞춰서 오토바이 시트를 낮춰줄 테니까 나 좀 데려다 줄래? 아직도 농담한 힘이 남아있다니. 농담하는 걸 보니 아직 힘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되죠? 사실 처리해야 할 의뢰가 하나 있는데 같이 가실까요? 그럴 리가.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좀 봐주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무섭네요. 적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무섭네요. 아, 잠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설마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아까 고맙다고 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이 빨간 스카프를 걸 일도 없었겠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이터 씨,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로프군, 청산의 날 첫날에 안드레아스가 했던 말 기억해? 일부는 실제 내 과거가 맞아. 라이터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저녁에 햇빛은 그리 강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불편한 듯 시선을 내리깐다. 내 잘못된 판단으로 용병단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어. 죽도록 후회했지만 내 목숨 따위를 그들의 가족에게 바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지. 빵부 귀엽다. 대신 충분할 정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 큰 돈을 빌렸어. 아, 정말 힘든 나날이었지. 후에 빚쟁이 녀석들이 돈을 벌라며 날 지하 격투장으로 보내더라. 어차피 내겐 딱히 갈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 녀석들의 말에 따랐지. 그 시기의 기억은 흐릿해. 눈앞에는 조명 아래 등장하는 상대 실루엣이 있었고 귓가엔 시끄러운 환호성과 끔찍한 욕설만이 들려왔지. 그런 곳에서 한동안 지내다 보니까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어. 상대 눈에 비친 날 보는 게 무섭더라. 그러던 어느 날 빅데디가 모든 빚을 갚아주고 날 지하 격투장에서 꺼내줬어. 그리곤 이 빨간 스카프를 내게 건넸지. 빅데디 말에 따르면 내 전투 스타일이 상당히 화려하고 눈에 띈다고 그러더라. 질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나? 그러니 칼리돈의 자손을 위해 계속 이기라고 하던데. 처음엔 칼리돈의 자손에 들어온 걸 또 다른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칼리돈의 자손을 지키고 싶어졌지. 또다시 동료를 잃고 싶진 않으니까. 너무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이길 수만 있다면 날 본 다른 갱단의 사람들은 칼리돈의 자손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이 빨간 스카프는 승리의 증거이자 우리를 적대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경고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칼리돈의 자손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어. 라이터가 고개를 숙여 소중하게 빨간 스카프를 매만진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사막 아래로 쏟아지기 직전 겹겹이 포개해진 노을에 의해 당겨진 지편수는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선명해진다. 황혼에 의해 끝없이 길어진 듯한 이 시간 속에서 라이터는 드디어 이곳의 빛과 그림자에 익숙해진 듯 고개를 들며 말을 잇는다. 내겐 지켜야 할 약속과 사람들이 있구나. 걱정 끼쳐서 미안해. 고마워, 로프군. 이번에는 이 빨간 스카프뿐만 아니라 너도 내 보잘것없는 영광을 지켜봐줬구나. 정말 좋네. 말치 이렇게 말을 깨이같이 하냐? 깨이끼. 라이터가 블레이즈우드 마을로 돌아왔을 땐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이아스는 또 다른 로프꾼에게 맡겼어. 별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네. 흠집이라도 났으면 또 다른 로프꾼이 화를 냈겠지? 좀만 괜찮으면 다인가요? 벨이 빅데디한테 제출할 소장을 작성 중이에요. 거기에 저도 몇 줄 추가할 거고요. 아, 청산의 날이 드디어 끝났네. 사흘이라는 시간은 참 빠르네. 평소랑 달리 좀 어색하네요. 라이터 씨, 평소랑 달리 좀 어색하네요. 어쩔 수 없어. 동료가 화를 낼 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거든. 그만 놀릴게요. 농담이에요. 벨도 저도 화 안 났어요. 시간이 늦었네. 로프꾼도 슬슬 6단지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 나 쫓아내려는 건 아니고 그냥 다음번에 외환선에 올 땐 미리 말해줘. 오토바이를 한 대 더 준비해둘게. 로프꾼도
외완선의 황혼 아래에서 달리는 기분을 느껴봐. 그땐 내가 길 안내를 해줄게. 오늘은 마지막 청산의 날이야. 오늘도 꼭 잔뜩 먹자. 바비큐랑 버터 식빵 그리고 니트로피에를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로 마실 거야. 오늘 밤은 잔뜩 먹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겠어. 맛있다. 라이트 오빠 지시 파티. 아직도 한참 남았네. 불타오르는 주먹은 뭔데? 불타는 엔진은 아는데 불타오르는 주먹은 또 뭐야? 만매는 유명한 사이버펑크 수컷 애호가임. 사이버펑크 수컷 애호가라고? 이렇게 사이버펑크 나를 그렇게 수컷 애호가로 자꾸 만들면서 사실 내면에 있는 욕망을 충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그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묵직한 주먹의 위력. 종결의 인격이 적이 명중시 위축 상태에 빠진다. 위축 상태의 적에게 명중시 치명타 피해가 80% 증가한다. 빠른 지원, 극한 지역 시전 시 충동력이 35% 증가한다. 라이터 굳이 써야 되잖아. 11호? 11호 빼. 요거로 넣어볼까? 빨리 버니스를 넣을까? 같이 공무 하나? 안녕하세요. 니트로피엘 마실래? 공동 탐험 시작. 최선을 이번에 준비와 메인. 안녕하세요, 로프꾼님. 분녀가 다 이겨요. 야갔다 이게. 아이 또 순서를. 공무. 안녕하세요, 로프꾼님. 차 이렇게 하는 게 낫나? 모르겠다. 알아야지. 놀 줄 아는 어쩌고네. 버니스, 우선 좀 쉬는 거 어때? 본녀 차례네요. 내 차례야. 서로의 기회네. 니트로. 마음껏 마시고. 완료. 이제 스토리 다 끝났으니까 녹화 끊어도 되겠네. 이제 녹화를 끊도록 합시다. 녹화 중단.